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선우정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선우정 칼럼에서요, 잔인한 승리자, 비루한 패배자. 벌써 그냥 제목에서 뭔가 쫙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즘 화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화려한 옷과 장신구 이야기다. 하루에도 몇 차례 부인 사진과 패러디물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다. 예전에 공개된 사진인데도 화제를 모으는 게 신기하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임기중 대통령 부인의 의료비는 사비로 샀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은 잘 입어야 한다. 태가 안 날수록 좋은 옷으로 받쳐줘야 한다. 정상 외교 때 나라의 위신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 노출된 문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는 웬만한 스타들 이상이다. 그 많은 사비를 지출했다는데 대통령 재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출 내역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 사비는 개인 영역에 숨겼다. 입 닥치고 믿으라는 한다. 사비로 샀다면 탓할 일이 아닌데 왜 끝까지 감추려 하나? 문 지지자들의 공격은 예상대로다.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특정 세력의 집단 가해가 시작됐다고 한다. 장년 여성의 외모에 대한 불순한 조롱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화제가 된 것은 법원이 청와대의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다. 그때도 큰 화제는 아니었다. 상식적인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라며 불복하고 항소한 뒤, 정확히 말하면 항소로 인해 이 문제가 미궁 속에 장기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다음부터 이슈가 커졌다. 특정 세력의 공세가 아니라 청와대의 구차한 대응이 만든 이슈다. 김어준 씨는 이 논란을 논두렁식의 투 간복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의 신호탄 같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논두렁시계를 누명처럼 말한다. 워낙 자주 들먹여서 많은 사람이 시계 자체가 없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일 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이 재벌 회장에게 개당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유시민 씨는 노 전 대통령이 망치로 깨버렸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논두렁 투척보다 심한 증거인멸이다. 일가는 거액의 외화도 받았다. 5년 전처럼 수사하고 판결했다면 봉하마을이 성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문 지지자가 주장하는 집단 가해와 불순한 조롱이란 이런 것이다. 5년 전 문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전임자에 대한 인격살인에서 시작됐다. 첫 공격이 소위 청와대 거울방이다.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방을 수리하느라 청와대 입주가 늦어졌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다. 논두렁 시계는 실체가 있었지만 거울방은 실체가 없다. 사치, 나태, 무능을 떠올리게 하려는 불순한 거짓이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침대에 두고 가 처리 곤란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임자의 캐비넷까지 뒤져 내용물을 공개했다. 청와대 대변인이 자청해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용서도 금도도 없다. 밟고 또 밟았다. 이런 청와대가 지금 외부의 공개 요구에 맞서 대통령 부인의 옷장과 폐물함을 사수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물러나는 마지막 날까지 꾸역꾸역 챙겨 나가겠다고 길을 쓰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 땅에 살던 마지막 조선 총독의 피난선이 패전 직후 몰래 일본으로 출항했다. 하지만 탐욕스럽게 쌓아올린 총독 아내의 재물 때문에 배가 기울어져 부산 앞바다에 집단 수장될 뻔한 일이 있다. 이 촌극을 떠올리게 한다. 물러날 때 처신의 중요성을 문 대통령을 보면서 깨닫는다. 대통령 재임 60개월 중 마지막 2달은 깨끗이 비우고 권력을 미래와 나누라고 준 시간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의 옷과 장신구를 장롱에 그득하게 쌓아놓고 충성한 자기 식솔들을 위해 최후의 한 자리까지 챙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정치 원로들도 이런 광경을 처음 본다고 한다. 권력과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듯하다. 승리했을 때 잔인할수록 패배했을 때 비루해진다. 사람들은 언젠가 물러난다. 영광스러운 퇴진은 드물다. 대부분 밀려서 나간다. 허무하고 때론 분노한다. 하지만 평범한 회사원도 필요한 자료를 챙겨 후임에게 넘겨주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변두리 가게에 망한 점주조차 감사와 사과 문구를 적어 폐업 안내문을 붙인다. 남을 원망하는 글을 본 일이 없다. 사회적 도리이기 때문이다. 퇴장하는 순간까지
긍지를 지키고 싶은 것이다. 하물며 물러나는 대통령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도연명의 시에 나오는 응진편수진이란 말을 좋아한다. 넓게 풀이하면 물러날 때일수록 깨끗이 처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선우정 칼럼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사를 가더라도요, 그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그 연탄, 아궁이에 연탄 이렇게 채워놓고, 그렇죠? 연탄 붙여서 아궁이 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불 붙여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기름 보일러에 기름도 가득 채워놓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청소는 물론 깨끗하게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청와대를 나가면서 여길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이 선우정 칼럼처럼 잔인하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패배할 때 비루하게 패배하고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을 때 잔인하게 잡았잖아요. 가짜 뉴스로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면서도 그 거울방이 청와대에 있느니 뭐 어쩌느니 그렇게 능멸을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청와대 안주인이 된 다음에는 끝날 때 이렇게 진짜 치졸하고 야비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패배자 문재인 부부. 참 여기서 조선일보가 아주 김정숙 여사의 옷을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밝히고 있더라고요. 김정숙의 옷과 신발을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폭로가 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취재한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건 끝난 거예요. 왜? 사비라면서 카드로 결제 안 하고. 근데 왜 본인이 결제 안 하고 비서관이 봉투에 넣어서 5만 원짜리를 결제를 해?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5년 전에 청와대에 입성할 때 이자들이 한 짓 보십시오. 여기 조선일보에도 나오는데 2017년 7월에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 하면서 이게 뭐 박근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치졸하게 이렇게 탈탈털 들어갔어요. 이렇게 치사하게 들어갔어요. 말하자면은 새 집 들어가는 사람이 전 주인의 그냥 이 낙서 하나 그냥 방 밑창까지 뒤져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썼다. 뭐 아궁이는 어떻게 했다. 그 거울이 뭐 침실에 달려있다. 이렇게 흠집을 다 내놓는 거에 들어가 놓고선 새 집 사놓고 지난 살던 사람의 흠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나갈 때 옷값 다 공개하시고 다 반납하시고, 그거 말고도 현찰로 썼으면 무슨 놈의 현찰인지, 그걸 왜 현찰 관리를 사비라면서 왜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에게 사적인 그 돈 관리를 하라고 했는지, 사비라며 사적인 돈 관리를 왜 공무원이 해? 그 직권남용입니다. 그걸로 딱 걸렸으니까 잔인하게 권력을 잡더니 아주 비루하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네요.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논두렁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선우정 칼럼에서 잘 지적했는데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김어준이 폭하면 논두렁 시즌2 뭐 이러는데, 논두렁에 버렸다는 그 기사가 신빙성이 없고 밝혀지질 않았다는 거지, 1억짜리 시계 2개 받은 거는 그건 팩트예요. 그게 논두렁에 버렸건 아니면 어떻게 팔아먹었건 아니면 유시민 말대로 망치로 때려 부셨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뇌물을 받은 거야, 뇌물죄. 그리고 가족들도 돈 달러로 받은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다고. 뭐가 억울해?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억울해? 이렇게 아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시계 2개 받은 거, 1억짜리 2개 받은 게 사실인데 그걸 논두렁에다 갖다 씌워서 말하자면 시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사비로 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재산이 변한 게 없는데 어마무시해. 재벌이 그렇게 써도 욕먹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장사들 안 되고 소상공인들 그러는데 재벌이라고 그렇게 반지고 빼기고, 재벌이라도 욕먹는데, 재벌은 물론 자기 돈으로 샀지. 반지에 악어 빼게 이렇게 해놓고 그거 자체도 욕먹는 건데, 그거를 사비로 샀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래? 사비로 샀으면 그 근거를 대야지. 몇백만 원어치를 해야지. 딱 봐도 이건 억대예요. 그거 다 합치면. 그러면 그 돈이 줄었어야 될 거 아니야, 재산에서. 재산에서 줄질 않았어. 봉급은 뻔한데. 근데 그 사비를 왜 청와대 보좌관이 그 사비를 관리해? 봉투에 5만 원짜리 놓고 그걸 결제를 하고 돌아다니고 앉았어. 근데 한 번 살 때마다 구두도 몇 개씩 사더만. 장인의 구두를. 싼 구두가 아니에요. 장인 구두, 수제 구두. 옷 그것도 몇 벌씩 사더만. 인간 문화재 옷을 남들은 평생에 한 벌도 못 사요. 비싸서.
우리 마누라네 한 벌도 못 사줬어. 뭐 제대로 명품 못 사줘서 내 미안한데 이건 무슨 단체복 주문하듯이 인간 문화재 옷을 그렇게 몇 개씩 사. 그것도 그냥 5만 원짜리 그냥 봉투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야 그러지 말고 갤러리아 백화점 가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버스 타고 동대문 가자. 쪽팔려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게 김정숙 때문에 아이 차빠래.